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9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조금은 넓은 편이고요. 지금 광대 수술은 받으신 상태여서 광대 폭을 이렇게 한번 또 재보면 126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 정도니까 뭐 광대 폭은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4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143mm니까 두상이나 사각턱은 폭이 조금 좁은데 광대는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다. 턱이 유독 조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 폭은 턱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3mm, 4mm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118mm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 길이 자체는 또 긴 편이죠. 근데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쟀는데 요게 지금 환자분이 56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 3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꽤나 긴 편이죠. 반면에 하안면부 길이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안면부 길이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자분이 6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66mm 정도 돼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중안면부가 기니까 하안면부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길이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으나 하안면부가 조금 짧아 보이는 게 오히려 턱이 무턱처럼 보이고 뚱뚱해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요. 보통 여자 얼굴 작으면 1cm, 얼굴이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2cm 조금 넘게 있으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잘라주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 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이 뭐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조금이라도 보톡스 맞는 효과라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만 살짝 잘라줘도 보톡스 영구적으로 맞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하악이 조금 과계교합이라고 해서 입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발치 교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발치를 하게 돼서 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환자분은 입이 나와서 발치 교정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발치를 안 했다면 약간 이런 정도의 입 모양이 됐을 텐데 이 상태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서 턱이 이렇게 나와주는 게 오히려 비율이 맞았을 텐데 입을 넣어버리니까 뭐 비율은 나쁘지 않게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중턱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중턱을 해결하겠다고 턱을 길이를 만들거나 조금 전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턱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턱 라인이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되면 입이 너무 들어가 보이는 이 비율상 이렇게 돼 보면 입이 너무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합주기 같은 느낌이 들 그런 위험도 있죠. 그래서 전진되는 거랑 길이 조금 만드는 게 필요한 턱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발치 교정으로 인해서 입이 들어가 버린 다음에 이걸 마냥 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턱이 조금 나와 보이고 입이 들어가 보이더라도 나는 이중턱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턱 길이와 전진을 조금 시키는 이런 조그마한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맞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T절골을 한다거나 무슨 절골 수술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확 패이게 됩니다. 가뜩이나 볼살이 부족하고 이렇게 넘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푹 패이게 되면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전형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 이런 패임 같은 이런 늘어짐 느낌이 조금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뼈를 수술을 한다 그러면 사각턱 조금 자르는 거 외에는 저 뼈를 잘라내면 안 되고요. 오히려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 살짝 메꾸면서 길어지고 전진되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는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자분 키랑 체중을 보면 163에 56kg로 조금은 과체중인 상태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이라고 얘기할 때 키에서 110을 빼요. 그럼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53kg가 정상 체중인데 56kg로 과체중 상태죠.
이중턱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볼살이나 이중턱 같은 경우는 체중이 줄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살이 조금 많은 느낌이 드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 미용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키에서 115를 빼요. 환자분 기준으로는 48kg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50kg 초반대라도 50kg대라도 만드시는 게 이중턱 좋아지고 여기 볼살 늘어지고 이런 부분 볼록한 것들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턱살이 산에 묻힌 것도 있지만 턱이 이 발치 교정이 되면서 턱이 후진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입이 나와 보인다고 입까지 넣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좀 후진된 상태가 돼버리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턱뼈와 이 설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워낙에 짧았던 건데 사실은 턱을 빼서 해결하면 됐을 텐데 입을 넣어버리니까 턱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뭐 여기 이중턱 지방흡입하고 뭐 근육 묶고 이런 게 도움이 조금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턱선, 특히나 이런 볼살 늘어짐 같은 이런 느낌을 해결하기에는 턱뼈가 커지는 게 사실 방향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요. 턱선이 살에 묻혀 안 보이고 목주름으로 살이 접혀 목주름이 스트레스다. 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턱뼈 끝과 이 설골 사이에 이 거리가 짧으면 여기 살은 무조건 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부위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턱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율보다 이 비율이 짧고 특히나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더 심해 보인다 하시는데 지금 이목구비는 꽤나 뚜렷한 편이십니다. 턱선이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턱선이 뚜렷해지는 거는 살이 얇아지던가 또는 턱뼈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결국은. 근데 얼굴 커지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둘 다를 병행해야 되는데 지방 흡입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턱선이 울퉁불퉁한 경향이 있고 턱이 길어지고 전진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환자분한테 솔루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 뭐 운동하셔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후에도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지방 흡입이나 뭐 근육 묶기나 등등등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과체중인 상태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근육을 묶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턱선이 뚜렷해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얇아지거나 뼈가 커지는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각턱 수술에 적합한지 알고 싶어요. 사각턱 많이 자르면 절대 안 되고요.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 끝에 하악과 끝에 있는 요 부분 근육 붙여 있는 요 부분만 살짝 이렇게 쳐내는 거는 영구적으로 보톡스 맞는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갸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이 볼살이 더 과장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뭐냐면 45도에서 보면요. 교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이 부분이 더 늘어져 보여서 오히려 더 볼살이 늘어져 보이는,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필수로 따라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울퉁불퉁해지지 않게 갸름해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만 지금 키 체중에서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턱뼈가 커지는 방향은 사실은 다이어트랑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단순히 턱뼈가 커지는 것 말고 다이어트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턱이라 앞쪽은 턱이 거의 없는 데 비해 귀 뒤쪽은 부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둔하고 넙대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낮은 코도 한몫하는 것 같아서 코 수술도 고민하고 있다. 붓대 의원에서는 살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해야 할지 뼈도 해야 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중턱 근육 묶기 도움 안 되고요. 코는 지금 상태로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코끝이 살짝 아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끝만 살짝 조금 올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정도 코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코끝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서 코끝만 살짝 길이 만들면서 살짝 높아지면 좋겠다. 턱은 약간은 전진되면서 살짝 길이가 만들어지면 이런 정도의 턱선은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다이어트로 해결하자. 이 부분은 살짝 사각턱 잘라주면 이 부분이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조금 잔인한 얘기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이어트 없는 과체중인 상태에서의 뼈 수술은 자칫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